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7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오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대법원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짤막한 입장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단은 어제 민주당 부성찬 의원이 정부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제보 내용이. 그러면서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논리 모순이 생깁니다. 자기가 주장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고 논리적 비약을 한 다음에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운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부성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아무 증거가 없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또 이런 단서를 달고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도 시기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조 대법원장과는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이 사안은 벌써 여기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당사자가 다 부인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가상을 보태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조희대 대법원장들을 자진해서 사표 쓰고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하는 그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려야 합니다. 이 이상 나가면은 다치게 됩니다. 누가 다치느냐 하면은 현재 권력의 칼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권 측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양인데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법조계 전체 그리고 대부분의 상식적인 언론이 여기에 극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북한 간첩이란 제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폭론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선동이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 대표나 간부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시작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강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지금 민주당이 달려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딱 좌우 대결 구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은 이재명 정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상당히 좀 서둘러서 승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날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보았더니 그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파기환송이 아니라 바로 자판을 하겠다. 대법원이 바로 우리가 선고를 하겠다. 즉 유죄 선고를 하겠다. 유죄 선고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그런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결정문을 읽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이 아주 엄숙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장면을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봤던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이 그 순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일종의 복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연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은 18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큐, 이분은 법관도 지낸 사람입니다. 몽테스큐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실천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프랑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를 짜면서 대통령은 왕처럼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남용하지 못하도록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시켜서 서로 상호 견제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담아서 삼권 분립을 명문화했는데 이게 우리 헌법 과정에, 헌법 제정 과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은 독재자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설명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대법원이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아니고 퇴근길에 직접 발표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또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나오겠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